25년간 존경받는 의사 부부로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의료 가운에서 발견한 낯선 향수 냄새, 조작된 임상시험 문서, 그리고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 여자는 내 아버지를 망치고 이제 내 남편까지. 우연이 아니야. 환자의 목숨보다 돈을 선택한 남편, 그 배신의 실체를 알게 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창했던 봄날 아침, 평소처럼 민우 남편의 가온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소화 종량과 과장으로 일하는 저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출근하기 전 옷을 챙기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가온 주머니를 비우던 제 손에 낯선 카드키가 걸렸습니다. 신약개발센터 출입카드였어요. 여보, 이 카드는 뭐죠? 아침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민우는 무심히 카드를 힐끗 보더니 네오펫인 임상시험 관련해서 센터와 협업 중이야. 병원장으로서 모든 부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니까라고 대답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드에서 느껴지는 낯선 향수 냄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5년 전 박사과정 때 만난 민우와 2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처음 느껴본 불안감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서연주가 캐리어를 들고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우리 딸 병원 자원봉사 활동한다더구나. 나도 간호사 출신인데 함께하고 싶어서. 반가움에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우는 늘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72세임에도 늘 우아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전직 간호사로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죠. 저와 달리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민우의 미묘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짐을 정리하시다 창밖으로 민우가 차에서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보통 때와 다른 몸짓이 수상했다고 하셨죠.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출근한 후 어머니가 우연히 현관에 놓인 민우의 차 열쇠를 발견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로 열쇠를 가져다 주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셨죠. 민우의 차를 열어 대시보드에 열쇠를 두려는 순간 조수석 아래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띄었대요. 여성용 목걸이와 고급 향수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랜드 호텔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위도.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지은아, 내 남편이 요즘 어때? 늦게 들어오진 않니? 글쎄요. 네오펫인 신약 출시 준비로 바쁘다고 하네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내 아버지의 의료사고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의대생일 때 제약회사 뇌물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면허를 박탈당하셨죠. 그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예상보다 늦게 귀가했어요. 옷에서는 아침에 맡았던 것과 같은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었죠. 네오펫인 임상시험 데이터 검토하느라 곧 식약처에 제출해야 해서.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우의 눈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장으로서 늘 당당하던 민우가 처음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저녁 식사 중 민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신약센터 소라라고 뜨자
민우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였지만 민우의 귀끝이 붉어진 것을 어머니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후 민우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오늘 내 남편 차에서 이상한 걸 봤어. 어머니는 발견한 목걸이와 영수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완벽했던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된 민우를 향해 있었죠. 민우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 짓다가 제 시선을 느끼자 황급히 화면을 껐어요. 오늘도 늦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응, 네오패신 투자자들 미팅이 있어. 아마 자정 넘어 들어올 거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일주일 새 네 번째 늦은 귀가라고 세고 있었어요. 민우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이상하네. 요즘 사위가 전화 올 때마다 자리를 피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병원 일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그때 동생 태희가 전화했습니다. 병원 재단 법무팀 감사역으로 일하는 태희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태희를 만났습니다. 동생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누나, 혹시 민우 형부 회사에 문제 있어? 우리 감사팀에서 신약개발센터 계좌 활동이 이상하다고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이 신약개발센터로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대. 주로 네오패신 개발 쪽으로. 그런데 임상 결과는 부실해. 태희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병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건가? 병원으로 돌아와 소화 종양과 진료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동료 의사이자 절친한 친구인 장유진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유진아, 혹시 네오패신 임상시험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 유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윤리위에서 네오패신 임상시험 보고서에 의문점이 제기됐어. 효과는 과장되고 부작용은 축소된 것 같다고. 집에 돌아와 민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서랍을 뒤지자 해외 계좌 명세서와 네오패신 임상시험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보고서 여백에는 빨간 펜으로 이 부분 수정 필요라고 적혀 있었고 부작용 사례들이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신약의 안전성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민우가 정말 부작용을 은폐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태희에게 발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태희는 더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도 제약회사 돈에 눈이 멀어 부작용을 무시하다 결국 의사 면허를 잃었다.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접근해서 뇌물을 주고 부작용을 은폐하게 했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우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습니다. 주말 출장이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항상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모두가 네오패신의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축하하고 있었죠. 제 딸 서연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의대생인 서연은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개발 중인 네오패신에 대해 강의했어요. 모두들 혁신적인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순수한 자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민우가 조작한 데이터로 우리 딸까지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후 민우의 태블릿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태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형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거 넣어봐. 태희가 제안했습니다. 이미 다 해봤어.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센터 그 여자 이름은 최소라지? 생일은 모르나? 아니면 이름 숫자로 바꿔봐. 떨리는 손으로 SORA 214를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이 열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태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랬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애인 생일을 비밀번호로 썼지. 태블릿에서 민우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메일이 최소라와 오갔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임상시험 3상 데이터 수정 완료, 식약처 담당자 미팅 성공, 이준호 문제 해결책. 가장 충격적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네오패신 부작용 은폐 전략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 손상 부작용 보고를 축소하고 효과를 과장하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희는 화면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오래된 악몽을 다시 보는 듯 했어요. 첨부 파일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몇몇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를 다른 질병으로 위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아 환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아 종양과 의사로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제 손으로 만져온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했던 남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병원장으로서의 명예와 부를 위해 환자의 안전을 저버린 사람일까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최소라를 만나보기로 한 거죠. 딸 서연의 대학병원 실습 문제를 핑계로 신약개발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는 병원 본관에서 떨어진 별관에 있었는데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련된 외모의 40대 중반 여성이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최소라 센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여자가 남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침착함을 가장하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소아종양과 김지은입니다. 딸이 의대생인데 신약 개발 과정을 견학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최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센터는 특히 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네오패신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최소라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전문성이 눈에 띄었어요. 박학다식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센터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나왔어요. 지은? 민우의 놀란 목소리가 센터 안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갤러리 한가운데서 마주친 민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최소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 두 분 아세요? 민우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지은, 여기서 뭐하고 있어? 침착함을 가장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이 신약 개발 과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특히 임상시험 진행 방식이 궁금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네오패신 임상시험 결과를 최종 검토하러 왔어. 최소라는 밝은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특히 식약처와의 소통에 관해서요. 최소라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이 신약 개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줄 몰랐네요. 민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사회에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볼게. 민우가 서둘러 센터를 나가자 최소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원장님 아내분이셨군요. 남편분께서 저희 센터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어떤 도움인가요?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로 행정적인 지원이에요. 임상시험 승인 과정, 투자 유치 쪽이죠. 덕분에 네오패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혹시 남편과는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최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지금은 제가 추궁했습니다. 좋은 파트너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요. 최소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인 것 같은데요. 최소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능숙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는 순수한 연구 파트너일 뿐이에요. 센터를 나오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랜 친구이자 윤리위원인 장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지금 만날 수 있어? 카페에서 만난 유진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해? 남편이 그 여자랑 있는 걸 직접 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조언했어요. 외도 증거도 중요하지만 태의 말대로 임상시험 조작이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야. 둘 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유진의 조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메일에서 본 이준호 문제 해결책이 신경 쓰였어요. 이준호는 누구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병원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는 27세 임상약사로 신약개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약재부를 찾아가 이준호를 만났어요. 젊고 진지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오패신 임상시험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준호는 제 이름을 듣자 놀란 듯 했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퇴근 후에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약속 장소로 정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이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약재부에 전화했더니 이준호가 갑자기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해외 연수라고요? 언제부터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1년 과정이라던데요. 전화를 끊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이준호가 무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재빨리 내보낸 것 같았어요. 민우의 메일에 있던 이준호 문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엄마, 이준호라는 임상약사가 갑자기 해외 연수를 가게 됐어요. 민우가 그를 일부러 멀리 보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사가 뭔가 알고 있나 보구나. 내 아버지 사건 때도 그랬어. 진실을 알고 있던 간호사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발령받았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병원 원무과에 이준호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개인 이메일을 찾아냈죠.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준호 선생님, 네오펫인 임상시험에 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환자 안전이 우려됩니다. 몇 시간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김 과장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미 저에게 위협이 있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네오페신의 원본 임상 데이터였는데 심각한 간 손상 부작용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보고서에는 단 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정말 환자의 안전을 돈과 명예를 위해 저버린 걸까요? 그리고 최소라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민우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준호가 보내준 자료를 살펴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네오페신의 원본 임상 데이터에는 심각한 간 손상 부작용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소아 환자 3명이 임상시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 명은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죠. 이건 범죄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아 종양과 의사로서 제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매일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희망을 위해 싸우는 제가 정작 제 남편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군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윤리위원인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이건 원본 데이터야. 공식 보고서와 완전히 달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이준호가 보내줬어. 그가 갑자기 해외로 발령난 이유가 이거였어. 유진은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지은아, 이건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 아니야.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 범죄야. 그날 저녁 동생 태희와 어머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태희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 자료들 식약처에 제출해야 해. 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비밀 폴더에서 찾은 8살 남자아이 사진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민우의 태블릿에 있었을까? 엄마, 이 아이 혹시 아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 서연이 봉사활동하던 소아암 병동의 환자였어. 최준우라고 백혈병 투병 중이었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이 아이 소라가 자주 면회 왔었어. 아들이라고 했지. 태희가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최소라 아들. 최준우. 여기 있다. 3년 전 중앙대 병원 소아암 병동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우와 소라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머니가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하셨어요. 소라가 아이 치료를 미끼로 민우를 조종했을 수도 있어. 내 아이를 살리려면 이 약을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야. 태희는 계속 검색하다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나, 최준우가 현재 스위스 프라이빗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그 병원 대표이사가 박민우야. 뭐라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우 형부가 스위스 의료재단 이사회 멤버로 있고 그 재단 소속 병원에 최준우가 입원 중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라는 아픈 아들을 무기로 민우를 협박했고 네오펫인 승인을 위해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최준우의 의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여러 치료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네오페신과 유사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했어요. 민우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희생시킬 권리는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었어요. 다음 날 이준호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준우라는 환자에 대해 알고 있나요? 몇 시간 후 이준호의 답장이 왔어요. 최준우는 최소라의 아들입니다. 소라 센터장이 박 원장님께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은 네오페신 초기 임상시험 중 부작용으로 백혈병이 발병한 환자입니다. 증거자료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준우는 5년 전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의 아들이었고 부모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후 고아가 되었습니다. 소라는 그 아이를 입양해 자신의 아들이라 속이고 민우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이런 게 가능해? 태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뭐든 해. 특히 아이가 아프다면.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쳐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네오페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걸 알아요. 이준호 선생님이 증거를 줬어. 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이준호가? 그는 지금 해외에. 네, 당신이 급히 보냈죠. 하지만 늦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이해 못해. 이건 그냥 약이 아니야. 최준우 같은 아이들에겐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한 약을 투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민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넌 내 상황을 몰라. 소라가, 그녀가, 최준우가 당신 아들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네오페신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고요?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미 모든 걸 알아요. 최준우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네오페신 초기 임상시험 때 부작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요. 민우가 말문이 막힌 듯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당당하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25년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옆에서는 민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난 누구와 살아온 걸까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와 태희가 이미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태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누나, 어제 자료들 더 분석해봤어. 이건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 아니야. 철저하게 계획된 의료 사기야. 화면에는 최소라의 과거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신약개발센터장이 되기 전에도 여러 제약회사를 옮겨 다니며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이력이 있었어요. 이 여자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대학병원 교수의 경력을 망쳤대. 그리고 그 교수는 결국 의사 자격을 잃었어. 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또. 엄마,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쓰라린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비슷했다. 젊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접근해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게 했고, 결국 모든 책임을 내 아버지가 뒤집었었지. 태희가 정보를 더 보여주었어요. 최소라는 제약회사들과 연계의 네오패신 같은 위험한 약물을 승인받기 위해 의사들을 이용했어. 그리고 민우 형부는 그녀의 최신 프로젝트인 셈이지. 그때 민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희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고 새 여성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죠. 일찍 일어났네. 민우가 주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일이 생각나서요. 민우는 커피를 따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사회가 있어 늦을 거야. 또요?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서. 신약개발센터 관련인가요? 제 질문에 민우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민우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 기억하죠? 네오패신 임상시험 조작에 대해. 민우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드셨습니다. 사위, 그 소라라는 여자와 무슨 관계인 거요?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어요. 여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준우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민우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결단력 있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소라를 만나봐야겠다. 엄마, 그건 위험해요. 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볼게. 수집한 증거로 압박해서 진실을 끌어낼 수 있어. 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 우리 전략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쓰웃음을 지으셨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 아버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신약 임상시험 자원자로 위장해 신약개발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태희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센터에 도착한 어머니는 접수대에서 최소라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소라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특히 네오패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내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간 두 사람의 모습을 센터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졸였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가 센터를 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연해 보이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어머니는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모든 걸 녹음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들어봐. 녹음을 틀자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사위와 어떤 관계인지, 네오패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소라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은의 어머니예요. 박민우의 장모죠. 잠시 침묵 후 소라가 답했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진실이요. 내 사위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임상시험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소라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이라니요?
박 원장님은 자발적으로 협력하셨어요. 결국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그 아이는 정말 민우의 아들인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박 원장님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네오패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진행했군요. 약은 모두 위험해요. 중요한 건 이익과 위험의 균형이죠.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소라의 냉소적인 태도와 비윤리적인 가치관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식약처에 제출하자.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장은 병원 최고 의사 결정자로 민우의 후원자였지만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김 과장,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사장이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오패신 임상시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보고드려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이사장에게 보여드렸어요. 원본 데이터, 조작된 보고서, 소라와의 대화 녹음까지.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윤리 위반이군요.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희였어요. 누나, 큰일 났어. 이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야.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불명확해. 하지만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워.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중환자실로 이미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희가 이준호의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이준호 룸메이트가 줬어. 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맡겨뒀대. 노트북에는 네오패신 관련 모든 자료가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을 보며 제 눈앞에 드러나는 진실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급하게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듯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조사가 들어올 예정이야. 잠시 해외 학회에 참석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도망치려는 거군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났습니다. 민우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넌 이해 못해. 나는 다 알아요. 이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연일까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 그런 짓은 안 했어. 소라가 내 동의 없이. 이제 변명은 그만해요. 모든 증거를 이사장님께 제출했어요. 민우는 무너지듯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병원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비겁한 남자만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방을 나서며 민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는 제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민우와 최소라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아과로 출근하자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대단해. 내가 이 모든 일을 밝혀냈다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이사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 앉으세요. 이사장이 말했어요. 박 원장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백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이 민우를 향해 말했어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에 시작됐어요. 민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라는 민우가 의대 시절 만났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결혼 후 그녀와의 연락은 끊겼지만 3년 전 소라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재회했다고 합니다. 소라는 백혈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DNA 검사로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미 아이 치료비 지원과 네오페신 승인을 위한 공모에 깊이 관여된 상태였어요. 소라는 내 아이를 살리려면 이 약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나요? 이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수정이었어요. 부작용 몇 건을 빼고 효과를 약간 과장하는 정도.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졌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라의 협박이 심해졌어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겠다고. 이미 제가 서명한 문서들이 너무 많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니까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소라의 이전 병원에서의 유사 사례와 조작된 다른 임상시험 목록입니다. 병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다른 의사들도 소라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함정에 빠졌어요. USB를 받아든 이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식약처와 검찰에 모두 넘기겠습니다. 박 원장, 당신은 이사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직위에서 정지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사무실을 나가자 이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환자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병원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식약처 조사관들이 신약개발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최소라는 구속되었어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와 태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명문 대학병원 신약 스캔들 자막과 함께 센터가 수색되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큰일이 터졌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박민우 병원장과 최소라 센터장이 네오페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느껴? 태희가 물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잡해.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 결정이 옳았어.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큰일이야. 이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어.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호는 약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김 과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준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네오페신으로 이미 3명의 환자가 사망했지만 다른 원인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소라가 이준호에게
25년 전 김지은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놀라서 물었어요. 소라 센터장이 술에 취해 말했어요. 25년 전 선생님, 아버지의 의료사고도 자신이 조작했다고요. 당시 영업사원으로 접근해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적 운명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소라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은아,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제 내가 이사장에게 모든 것을 자백한 후 소라는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 무슨 말이요? 소라가 처음부터 너의 가족을 노렸다고. 내 아버지의 의료사고도 그녀가 계획했던 거래. 그리고 내게 접근한 것도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왜? 내 아버지가 처방한 약 부작용으로 소라의 아버지가 사망했대.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고 먼저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어. 그리고 25년 후 내 남편이자 병원장인 나를 통해 너까지 파멸시키려 했던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소라의 복수는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민우는 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소라는 어디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치소에.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들이 보석을 신청했어. 곧 풀려날지도 몰라. 민우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아, 난 정말 미안해. 난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었어. 마음 한편에서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민우 씨, 당신이 한 선택들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의사로서 맹세를 어겼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소라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증언할 거야. 카페를 나오면서 25년 결혼 생활이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컸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과장,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거예요.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간다는 것은 이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보다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태희, 그리고 전화로 연결된 딸 서연까지. 엄마, 정말 괜찮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딸. 오히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 태희가 묻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볼 거야. 도망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어.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사장은 차분하게 사태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네오펫인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조작과 윤리 위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저는 소아종양과 과장 김지은입니다. 박민우 병원장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안전과 복지입니다. 제 남편과 최소라가 저지른 행위는 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안전한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동료 의사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소아과 환자들의 부모님들도 격려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날 밤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과장, 내일 긴급 이사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예정이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김지은 과장님,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 설립될 환자안전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센터장이요? 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임상시험 과정의 투명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과장님처럼 윤리적 용기를 보여준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감 있게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검찰 출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환자안전센터 센터장 임명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했다는 것에 마음이 편해. 옳은 결정이에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줄 알아. 하지만 25년 동안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목이 메었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존중과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해요. 우리에겐 그게 없었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2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졌지만 그 시간이 완전히 의미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한 환자안전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의료진과 환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이 센터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의료 윤리와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자안전센터는 모든 임상시험과 의료행위가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책무는 환자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개소식 이후 병원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투명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걸어가는데 낯선 소년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이세요? 놀라서 멈춰섰어요. 그래, 난데. 넌 누구니? 저는 최준우예요. 소라, 엄마의 아들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우의 태블릿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최소라의 아들, 그리고 소라가 민우의 아들이라고 속였던 아이. 준우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저는 이모에게 맡겨졌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나를 만나고 싶었니? 선생님이 좋은 의사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욕심과 계략에 이용당했을 뿐이었어요. 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제가 아픈 건 정말이에요. 백혈병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살리려고 그랬다는데 정말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소라가 아이를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의 질병까지 거짓말이었을까요? 준우야,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보자. 내가 소아종양과 의사니까 검사해 줄게. 그날 밤 준우의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우는 정말로 백혈병 환자였어요. 하지만 네오페신과 같은 종류의 실험약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소라가 5년 전 조작했던 또 다른 임상시험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준우의 이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우의 백혈병은 실험약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라는 아이를 위한다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는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준우의 주치의가 되어 직접 치료하겠습니다. 제안했어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소라가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병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태희가 전화했습니다. 누나, 믿기 힘든 소식이야. 검찰이 최소라의 집을 다시 수색했는데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대. 어떤 증거? 소라가 25년 전부터 여러 병원과 제약회사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의사들을 함정에 빠뜨린 기록이야.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있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의료사고가 정말 소라의 계략이었다니. 태희야, 그 증거들 꼭 확보해야 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후 민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저는 모든 진실을 증언했어요. 민우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라와의 공모관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 도중 민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범한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특히 제 아내에게 25년간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판사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최소라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의대 시절 잠시 만났다가 헤어졌고 3년 전 그녀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백혈병에 걸린 아들이 제 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DNA 검사로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계속 공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네오패신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결국 민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되었고 병원장 자리도 물러나야 했어요. 최소라는 더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우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도 있었어요.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우가 물었습니다. 환자 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준우의 치료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해외 의료 봉사를 가려고 해. 의사로서는 끝났지만 적어도 사람들을 돕는 일은 계속하고 싶어.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긴 여정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준우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았어요. 최선의 치료법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우야,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널 치료할게. 약속할게. 아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저녁 어머니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 의료사고 사건을 재조사한대. 최소라의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면허를 잃으셨어요. 그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죠.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수나 분노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셨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이 아버지의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의료사고는 최소라가 근무하던 제약회사에 조작된 임상시험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어요. 아버지는 단지 그 약을 처방한 의사였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25년 만에 밝혀진 의사의 무죄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준우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좋아지고 있나요? 준우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준우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는 것이 의사로서 제 사명이라고. 서울 강남의 컨퍼런스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5년 전 우리 의료계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오패신 사태는 의사의 윤리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는 이제 13살이 된 준우도 있었어요. 백혈병을 완전히 이겨낸 준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의대생이 된 제 딸 서연도 있었어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료윤리센터장이자 아시아 의료윤리협회 회장으로서 지난 5년간 제가 이룬 변화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의료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딸 덕분이야. 서연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딸은 의사가 아닌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죠.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김 교수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이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료윤리 전문가로 성장해 제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준호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특히 임상시험 감시 시스템 제안은 혁신적이었어요. 이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날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리셉션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준우가 다가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그는 키가 훌쩍 자랐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은 이모, 오늘 연설 멋졌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저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한 그는 이제 저를 이모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준우야, 요즘 학교는 어때?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재밌어요.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모처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만났지만 준우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연이 피어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리셉션 중에 태희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어요. 누나, 저기 봐. 시선을 돌리자 민우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말해볼까? 태희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긴장한 듯 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멋진 연설이었어. 와줘서 고마워요. 언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전이야.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가 내 포럼 소식을 듣고 참석하고 싶었어. 민우는 이제 의사 면허 없이 오직 의료봉사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는 방식이었겠죠. 잘 지내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야. 넌 정말 대단해졌네. 의료윤리협회 회장이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가 민우가 말을 이었어요. 지은아, 한 가지 경고하려고 해. 소라가 가석방되었어. 3년 복역 후 모범수로 풀려났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언제? 한 달 전. 그녀가 여전히 의료계에 접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조심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야기를 마치고 민우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2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배신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죠. 행사가 끝난 후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77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오늘 행사는 어땠어, 엄마?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 딸.
내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후 어머니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응어리가 풀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말했어요. 김 교수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방에 들어서자 최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최소라 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지은 교수님. 소라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소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다만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소라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25년 전 일에 관한 모든 기록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처방한 약 부작용으로 내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약회사가 부작용을 은폐했고 나는 복수심에 그 회사와 손을 잡았죠. 충격적인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권력과 돈에. 그리고 준우가 아프게 되었을 때 나는 더욱 필사적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였길래요? 정말 입양한 겁니까? 소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준우는 내가 이전에 조작한 임상시험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였어요. 죄책감에 그를 입양했죠. 하지만 그 아이마저 내 욕심에 이용했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우는 어떻게 지내요? 건강해요. 백혈병을 완치했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소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다행이네요. 내가 한 일 중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건 그 아이를 당신에게 맡긴 거예요. 소라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요.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어디로 가는 거죠?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요. 소라가 문 앞에 서자 제가 불렀습니다. 최소라 씨. 소라가 돌아보았어요. 준우에게 편지라도 쓰세요.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중요하죠.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녀가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찼던 그녀가 이제는 참회의 길을 걷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오랜만에 혼자 와인을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준호였습니다. 교수님, 내일 윤리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말해보세요, 이준호 선생님. 이준호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5년 전 그가 용기 있게 증거를 건네주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과 더 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돌던 중 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과학 프로젝트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의료윤리에 관한 주제로 하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준우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피어난 소중한 인연이었죠. 주말에 준우와 함께
과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물었어요. 이모,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모두가 거짓말할 때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려웠을 텐데.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준우야,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환자를 위해 싸우는 의사가 될래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의 신뢰를 배신한 의료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제 인생의 위기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의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말했어요. 의료 윤리는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구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하자. 태희도 올 거야. 좋아, 가자. 요즘 정신없이 지내느라 가족과 시간도 못 보냈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누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어머니, 태희, 유진, 그리고 서연까지. 이들은 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5년의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의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나는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진실의 편에 서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